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중 외교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민생경제특위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베이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문하신 게 언제죠? 그 12일 날 지금 들어왔고요. 예. 오늘 이제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일정이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예, 일정은 한 2달 전부터 협의해서 예. 한 2, 3주 전에 이 일정이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방문의 목적이 뭔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이 엔드 코로나, 소위 코로나를 끝내고 나서 예. 리오프닝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중국의 조치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예. 특히 미중 관계가 격화되면서 그 과중에 한국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이제 삼성을 비롯해서 반도체 문제가 제일 어려움을 겪었고, 또 최근 한중 관계가 좀 불편해지면서 과거 사드 때와 같이 우리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현지 투자 기업들 입장으로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고, 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5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과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90%가 중국으로부터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과 관계가 무역 적자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중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와서 중국하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여론이 높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 단체 관광 문제가 중국이 우리나라 60여 개국 정도를 지금 단체 관광을 허용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중국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중국에 누구를 만나셨어요, 혹시? 중국에 굉장히 다양한 기관을 만났습니다. 예.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이제 12일 날 오자마자 저녁에 좀 늦게 왔는데, 예.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기업인들부터 만났어요. 주로 이제 여기에 조금 주요 기업들, 중국의 삼성을 비롯해서 여러 대한항공 그다음에 한미약품 등 주요 기업 담당에서 한 8분 정도 만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인대 외사위원회 과거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던 한중 FTA 했던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트와에 해당하는 중국 국제무역 촉진회, 그리고 중국 외교부, 그다음에 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월학회하고 상부 재단 만났고, 그다음에 싱크탱크를 여러 군데 만났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KDI에 해당하는 발전연구센터, 그다음에 청와대 전략안전연구센터. 오늘 이제 가기 전에 오전에 만나는 게 우리나라 외교안보 국립외교원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국제문제연구원 이렇게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핵심이 한중 관계를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좋게 할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한미일 이쪽으로 가는 거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도? 예, 중국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언니들도 한중 관계가 더 나빠져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이라는 게 이웃한단하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사갈 수 없잖아요. 예. 국가라는 게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관계 속에서 최근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중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 이렇게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지면 안 된다. 특히 수교 31주년이 됐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양국 관계가 개선돼 왔고 가장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좋겠느냐 이런 걱정. 근데 나빠지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은 그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싱하이밍 대사 발언을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중국 분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싱크탱크나 또는 주요 관계자들의 말에 보면 이런 얘기죠. 마치 이제 중국에 배팅하지 않고 미국에 배팅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입장은 한미동맹 자체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한미동맹 관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전 세계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 이런 모든 나라가 특정한 나라에 줄을 서는 것보다는 좀 더 자국의 이익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국제질서가 형성되면 좋겠다. 물론 그 얘기의 핵심은 미국 중심으로 너무 하나의 어떤 세계 질서로 재편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중국에게 줄 서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에게 줄 서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알려졌잖아요. 지금 방문한다는 게 중국 방문한다는 게 그래서 조공 외교를 자처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짜 여당의 관계자들로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나마 제일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데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정쟁이 좋다고 해서 외교 문제를 정쟁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저희들도 이거를 세게 정쟁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저런 공개를 하고 내용들을 알렸을 텐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 핵심은 실질적인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중국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입장,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게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측의 입장도 충분히 듣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저희는 상당 부분 의견이 소통이 됐고 이런 문제를 갖고 조공 외교다 굴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일부 여권 인사들이 싱하이밍 대사 물론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일부 부적절하고 우리 국민 감정을 훼손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대사를 쫓아내자 부적격자로 지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한중 관계를 어디로 가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나 정부의 여당은 그러면 한중 관계를 국제 단절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에게 이용당했다. 그리고 15분 동안 이야기할 때 그런 어떤 상황이랄지 이때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에 따라서는 부적절하거나 또 일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선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대사가 관저 초청하는 건 되게 비공식적 만남이거든요. 그렇죠. 비공식적 만남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고 생중계됐다는 것 자체는 조금 그런 게 바람직하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의도를 의심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왜 조율을 그런 거를 못했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긍정은 일정 부분 비판에 대해서 지적을 동의하는데 사실 그런 자리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필요는 없는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논란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때 말이 끝난 다음에라도 무슨 쭉 15분 동안 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라도 지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그건 어쨌든 그날 상황에 대해서는 대표실에서 또 다른 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으니까 저까지 이 자리에서 하긴 그런데요. 저는 어쨌든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기 때문에
관광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지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단체 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외되어 있는 게 그 자체가 사실상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데 대한 주요 중국 증인사들이 부담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일본을 방문했어요. 예. 그 일본을 방문해서 그 니카이 의원이라고 아시죠? 예. 이번에 그 간사장을 했던 니카이 의원이 일본 관광연합회 그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오랫동안. 예. 그래서 그분하고도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관광업계에 그 제가 미리 민원을 듣고 갔더니 수학여행을 좀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요구를 그분한테 전달을 했고 그분이 내가 잘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한국 가서 친서를 좀 보내달라. 핵심은 제가 친서를 보냈고 네. 금년 연초부터 수학여행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시간이 지금 뭐 한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혹시 저 조국 전 장관 출마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짧게. 그럼 조국 장관 출마는 조국 장관이 판단할 문제고. 조국 장관의 판단이다. 아마 네. 근데 저는 글쎄요, 그 출마 자체가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출마 자체에 대해서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본인의 그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예.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우리 당의 간판을 걸고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조국 장관의 출마는 좀 더 한 12월 달, 1월 달쯤 가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